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요새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편안하지 않으시는가요? 저만 편안할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제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편안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편안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보다는. 그런데 XRP 가격은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죠. 515원입니다. 그렇게 비트TV가 XRP 이야기를 하더니 XRP 가격은 오르지 않고 거기서 거기. 어떻게 하죠? 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XRP를 던지고 다른 걸 한번 타보세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꼭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경고는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그냥 방송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어쨌든 제 영상을 클릭했던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과정이고 감당해야 될 몫이겠죠.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오르지 않지만 어쨌든 제 생각대로 갈 겁니다. XRP는 $10,000로 디자인 되었다.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 말대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또 인정 안 하면 어떻겠어요? 오늘 좀 삔질거리고 싶네요. 왠지 선택하셨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최근 제가 비트코인도 지금 거의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2020년 12월 21일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정확히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상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정확히 26개월이 지난 지금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와 여기가 거의 똑같다.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귀신같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XRP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시기적절하게 전통금융 파산, 구제금융, 사토시 나카모토 여러가지 저의 예측들이 들어맞았고 결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렸던 28,800불의 의미,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일론 머스크의 평단, 전세계 모든 차티스트가 노리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터치를 해라. 그런데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8,800불을 여기를 찍으려고. 노란 줄 그어놨죠. 제가 여기를 찍고 그리고 한번 조정, 또 찍고 조정,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간이 좀 길어 보이는데 단기간에 매집 구간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제가 또 가까운 미래 예측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XRP도 금방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2009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목격을 하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10분 동안 중재자 없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담을 수 있는 블럭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까요? 통장이라고 설명하면 더 편하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은 여러분들만 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블럭,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블럭을 만든 사람에게, 생성을 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줬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 원리입니다.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게 만들어 놨지만 어쩔 땐 그 다음 블럭이 50분이 걸리기도 하고 3분 만에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보상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를 갖습니다. 반감기라고 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줬습니다. 보상을 50개를 줬던 비트코인을 25개를 줬던 비트코인을 12.5개, 그리고 다시 한 번의 반감기는 6.25개, 지금은 6.25개를 보상으로 지급을 하죠.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코딩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판기에 서서 돈을 넣는다. 그리고 콜라를 클릭한다. 그러면 콜라가 나온다와 똑같죠. 자판기에서 콜라를 클릭하는 순간이 비트코인 블럭이 생성되는 순간과 똑같겠죠. 그리고 5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이 된다. 콜라가 나온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자판기는 고장이 날 수 있겠죠. 발로 찬다거나 전원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을 강제로
중단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중단이 된다면 그거는 인터넷이 전 세계에 그 어느 곳에서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프로토콜도 정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단 한 곳은 인터넷이란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인터넷이 작동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야 뭐 살 수 있죠. 조금 불편하겠지만 결국 인터넷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은 뭐 금융기관, 정부, 대기업, 플랫폼 마켓 이러겠죠. 이들이 인터넷을 중단하려고 할까요? 지금 어쨌든 인터넷이 중단된다는 건 전 세계가 마비되는 거와 똑같겠죠. 모든 물류 시스템, 전쟁, 기후, 정책 위반, 세무, 행정 모든 것들이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블록이 깨진다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나왔을까요? 비트코인이 왜 인류에게 다가왔을까요? 살짝 조금만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불리우는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있죠. 4명의 유대인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개인이 아니다, 그룹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금융 아시죠? 거의 전 세계를 움직이는 돈의 흐름은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 놀지 않습니다. 항상 그룹 지어서 뭐든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사토시 나카모토 그룹으로 불리어지는 4명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데이빗 차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닉 제보, 할피니, 아담백까지. 할피니 같은 경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유력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예측들을 했는데, 할피니는 2014년 8월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최초로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인물,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 비트코인 최초의 채굴자 할피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룹 중에 한 명, 암호학자 데이빗 차움. 이 논문이 어쨌든 지금의 비트코인을 나오게 했던 근거일 수 있습니다. 추적할 수 없는 지불에 대한 블라인드 서명. 1982년도에 이 사람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내역이 드러난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백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자나 소비자는 그들을 서로 얼굴을 보고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한다. 판매자는 물건을 보냈지만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할 때, 구매자는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할 정도 그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너무나 편하게 온라인상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온라인 유통이 170% 상승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과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그릇이 이제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자넷 앨런이 항상 ISO 20022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어쨌든 너무나 과할 정도의 개인정보가 디지털 안에 기록이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결국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 노출이 되게 되면 소비자들은 디지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현금처럼 익명성을 보장하는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거의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의 역습. 지금까지 너무나 편하게 이용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무섭다, 위험하다, 내 개인정보가 계속 떠다니는 것 같다, 이상한 문자가 온다, 이상한 전화가 온다, 내 카드로 어디서 결제를 했다고 온다, 이런 것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믿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있죠. 물건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한다, 돈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을 신뢰하지 않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 당근이죠. 당근.
육교 밑에서 시청 앞에서 동사무소 앞에서 은밀하게 혹시 당근 이러죠.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인류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철학,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 중재자 없는 거래, 이중지불, 더블 스pen딩, 더 이상 우리의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돈을 그들에게 돈놀이 하라고 한 적 없다. 그들의 무능,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결국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날이 올 것이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 암호학자 티모시 메이의 선언, 요거 참 재밌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암호 아나키스트 선언, 새로운 기술들은 정부의 규제와 세금 그리고 경제 시스템, 상호작용 전반에 걸쳐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신뢰와 평판을 바꾸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혁명적 변화를 위한 기술은 사회와 경제적 혁명을 가져온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결국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 경제적 혁명,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신뢰보다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기술이든 가장 먼저 시험 테스트를 하는 곳은 군대죠. 군대. 암호학의 발달은 군대에서 아군들의 교신을 적군이 듣지 못하게 하는 암호학. 새로운 기술은 그래서 항상 군대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1988년 티모시 메이의 암호 아나키스트 선언,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늘 제가 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티모시 메이, 비트코인 블록,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데이빗 차움.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건 결국 인터넷입니다. 에릭 슈밋, 구글 창업자죠. 1997년 에릭 슈밋이 이야기했던 인터넷은 인류가 만든 것 중 인류가 이해하지 못한 첫 번째 것이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정부주의 실험이다. 무정부주의, 뭐가 생각나십니까? 탈중앙화가 생각이 나시죠.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인류에게 보급했던, 만들었던 사람들은 항상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탈중앙화, 화폐의 몰락과 노동의 종말, 그리고 단일 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려고 나온 기술이 아닌가. 자, 어쨌든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한 장 두고 또 여러 명의 유명 인사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세상은 저의 생각대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대로,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연말이 될지, 2025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인류가 지금은 가장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요새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편안하지 않으시는가요? 저만 편안할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저는 어쨌든 제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편안합니다. 어쨌든 제가 좀 편안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보다는. 그런데 XRP 가격은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죠. 515원입니다. 그렇게 비트TV가 XRP 이야기를 하더니 XRP 가격은 오르지 않고 거기서 거기. 어떻게 하죠? 제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어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XRP를 던지고 다른 걸 한번 타보세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꼭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경고는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그냥 방송이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어쨌든 제 영상을 클릭했던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과정이고 감당해야 될 몫이겠죠.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오르지 않지만 어쨌든 제 생각대로 갈 겁니다. XRP는 $10,000로 디자인 되었다. 믿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 말대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또 인정 안 하면 어떻겠어요. 오늘 좀 삔질거리고 싶네요. 왠지 선택하셨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최근 제가 비트코인도 지금 거의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2020년 12월 21일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정확히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상승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정확히 26개월이 지난 지금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와 여기가 거의 똑같다. 그렇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귀신같이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XRP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그리고 이 타이밍에서 시기적절하게 전통금융 파산, 구제금융, 사토시 나카모토 여러가지 저의 예측들이 들어맞았고 결국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이야기 드렸던 28,800불의 의미, 피보나치 되돌림 0.618, 일론 머스크의 평단, 전세계 모든 차티스트가 노리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터치를 해라. 그런데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8,800불을 여기를 찍으려고 노란 줄 그어놨죠. 제가 여기를 찍고 그리고 한번 조정 또 찍고 조정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간이 좀 길어 보이는데 단기간에 매집 구간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제가 또 가까운 미래 예측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XRP도 금방 시그널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쨌든 2009년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을 목격을 하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10분 동안 중재자 없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비트코인의 거래를 담을 수 있는 블록이라고 하면 좀 어려울까요? 통장이라고 설명하면 더 편하겠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은 여러분들만 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블록,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 원장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블록을 만든 사람에게, 생성을 하는 사람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줬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 원리입니다. 10분에 하나씩 생성이 되게 만들어 놨지만 어쩔 땐 그 다음 블럭이 50분이 걸리기도 하고 3분 만에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보상은 4년에 한 번씩 반감기를 갖습니다. 반감기라고 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줬습니다. 보상을 50개를 줬던 비트코인을 25개, 25개를 줬던 비트코인을 12.5개, 그리고 다시 한 번의 반감기는 6.25개, 지금은 6.25개를 보상으로 지급을 하죠.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코딩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판기에 서서 돈을 넣는다. 그리고 콜라를 클릭한다. 그러면 콜라가 나온다와 똑같죠. 자판기에서 콜라를 클릭하는 순간이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되는 순간과 똑같겠죠. 그리고 5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이 된다. 콜라가 나온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자판기는 고장이 날 수 있겠죠. 발로 찬다거나 전원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비트코인의 프로토콜을 강제로 중단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중단이 된다면 그거는 인터넷이 전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의 프로토콜도 정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죠. 전 세계 어느 곳이든 단 한 곳은 인터넷이란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인터넷이 작동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야 뭐 살 수 있죠. 조금 불편하겠지만 결국 인터넷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공간은 뭐 금융기관, 정부, 대기업, 플랫폼 마켓 이러겠죠. 이들이 인터넷을 중단하려고 할까요? 지금 어쨌든 인터넷이 중단된다는 건 전 세계가 마비되는 거와 똑같겠죠. 모든 물류 시스템, 전쟁, 기후, 정책 위반, 세무, 행정 모든 것들이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블록이 깨진다,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나왔을까요? 비트코인이 왜 인류에게 다가왔을까요? 살짝 조금만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불리우는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있죠. 4명의 유대인들.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개인이 아니다, 그룹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금융 아시죠? 거의 전 세계를 움직이는 돈의 흐름은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 놀지 않습니다. 항상 그룹 지어서 뭐든지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사토시 나카모토 그룹으로 불리어지는 4명이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데이빗 차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닉 제보, 할피니, 아담백까지. 할피니 같은 경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유력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예측들을 했는데, 할피니는 2014년 8월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최초로 사토시 나카모토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은 인물,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닌 비트코인 최초의 채굴자 할피니.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룹 중에 한 명, 암호학자 데이빗 차움. 이 논문이 어쨌든 지금의 비트코인을 나오게 했던 근거일 수 있습니다. 추적할 수 없는 지불에 대한 블라인드 서명. 1982년도에 이 사람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 대한 내역이 드러난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 백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판매자나 소비자는 그들을 서로 얼굴을 보고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한다. 판매자는 물건을 보냈지만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할 때, 구매자는 돈을 보냈지만 판매자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할 정도 그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너무나 편하게 온라인상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19 온라인 유통이 170% 상승을 했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기관과 정부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그릇이 이제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자넷 앨런이 항상 ISO 20022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어쨌든 너무나 과할 정도의 개인정보가 디지털 안에 기록이 된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결국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 노출이 되게 되면 소비자들은 디지털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현금처럼 익명성을 보장하는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 충분히 타당성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거의 현실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의 역습. 지금까지 너무나 편하게 이용을 했지만 지금은 약간 무섭다, 위험하다, 내 개인정보가 계속 떠다니는 것 같다, 이상한 문자가 온다, 이상한 전화가 온다, 내 카드로 어디서 결제를 했다고 온다, 이런 것들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추적이 불가능한 암호화폐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들을 믿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이 있죠. 물건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한다, 돈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을 신뢰하지 않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플, 당근이죠. 당근. 육교 밑에서, 시청 앞에서, 동사무소 앞에서 은밀하게 혹시 당근 이러죠.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 인류에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비트코인은 인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철학,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 중재자 없는 거래, 이중지불, 더블 스펜딩, 더 이상 우리의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돈을 그들에게 돈놀이 하라고 한 적 없다. 그들의 무능,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결국 두 번째 구제 금융을 해줘야 될 날이 올 것이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8년 암호학자 티모시 메이의 선언, 요거 참 재밌습니다. 지금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암호 아나키스트 선언. 새로운 기술들은 정부의 규제와 세금 그리고 경제 시스템 상호작용 전반에 걸쳐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신뢰와 평판을 바꾸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이런 혁명적 변화를 위한 기술은 사회와 경제적 혁명을 가져온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결국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 경제적 혁명,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신뢰보다 이제는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기술이든 가장 먼저 시험 테스트를 하는 곳은 군대죠. 군대. 암호학의 발달은 군대에서 아군들의 교신을 적군이 듣지 못하게 하는 암호학. 새로운 기술은 그래서 항상 군대에서 먼저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1988년 티모스 메이의 암호 아나키스트 선언.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늘 제가 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에게 티모시 메이, 비트코인 블록,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데이빗 차움.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건 결국 인터넷입니다. 에릭 슈밋, 구글 창업자죠. 1997년 에릭 슈밋이 이야기했던 인터넷은 인류가 만든 것 중 인류가 이해하지 못한 첫 번째 것이고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정부주의 실험이다. 무정부주의. 뭐가 생각나십니까? 탈중앙화가 생각이 나시죠.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경제학자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인류에게 보급했던 만들었던 사람들은 항상 공통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탈중앙화, 화폐의 몰락과 노동의 종말, 그리고 단일 국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인터넷은 사람들에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려고 나온 기술이 아닌가. 자, 어쨌든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한 장 두고 또 여러 명의 유명 인사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세상은 저의 생각대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생각대로,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연말이 될지, 2025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인류가 지금은 가장 크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